통일부로 가보겠습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통일을 지향하면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통일부가 2022년 올 한 해 스스로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 정리할지 궁금하네요. 예, 통일부가 설립된 게 1969년 3월 1일입니다. 53년 전인데요. 네. 이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창설된 건데 처음엔 국토통일원으로 개원했죠. 이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위축됐던 통일 논의가 4.19 혁명 이후에 분출하면서 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도 이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열망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던 겁니다. 네. 이 통일부는 홈페이지에서 통일부의 임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 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이에 비춰보면 통일부가 올해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 통일 정책이 담대한 구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담대한 구상은 지난 5월 10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한 것인데요. 네.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표현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서 처음 발표됐습니다. 네. 그 7월 22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 정부 통일 대북 정책으로 윤곽이 드러난 거고요. 11월 1일에 돼서야 본문 34쪽 분량의 그 설명 자료가 발간됐고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고는 있는데 사실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어수선한 혼선이 있습니다. 네.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이 담대한 구상은 구체적으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이행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세부적으로는 비핵화 단계를 세 단계죠. 초기 조치 플러스 포괄적 합의, 그 다음이 실질적 비핵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네. 이 각 단계별로 그 경제,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불태전의 핵무력 강화 노선을 법령으로 못 박은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이 정책의 집행이 진척이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비현실적인 정책이 이 정부에서 강행되고 있는 걸까요? 예,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상대인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이 대화의 흥미를 잃고 끊임없이 핵무력 강화를 추구해 왔는데 네. 이런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또 의도적으로 뭉개려는 주관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월 8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 직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라고 하면서 비핵화에 관한 한 물러설 자리를 스스로 없애버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11월 18일이죠. 신형 ICBM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 후에는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1월 2021년 1월입니다. 8차 당대회에서는 힘겨운 정면 돌파전을 각오하겠다고 결심을 밝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정면 돌파가 정면 대결의 의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핵무력 강화는 계속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구상을 고집하는 건 좀 심각한 넌센스라고 보여집니다.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전제 아래 군축 협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미국 조야에서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묵살하거나 그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럼 담대한 구상에 따른 의미 있는 정책 추진이 실제로 있었나요?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최소한 담대한 구상에 시동이라도 걸려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또는 취소하는 등 위협 감소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사상 최대의 군사훈련이 강행됐죠. 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유례 없이 맞춤형 맞대응을 했습니다. 9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집중적으로 벌어졌었죠. 네. 그러면서 한반도는 최대의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술 핵무기 운영이 작전 단계에서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네. 또 신형 ICBM이 발사됐고요. 그 한 해가 저문 지금 상황에서는 무인기 소동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이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은 국제회의 연설이나 담화, 판문점 방문, 기자간담회 등 여러 형식으로 담대한 구상을 거듭 제안하긴 했습니다마는 남북 통신 연락선이 불통된 상황에서 허공에 던지는 메시지가 된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푼수 매련 없다고 그랬었는데요. 어리석고 형편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또 통일부 장관이 양복을 군복으로 헷갈린 것 같다. 이런 조롱 섞인 반응 일색입니다. 네. 권영세 장관은 취임 전에 대북 정책을 2인 3각 또 이어달리기 이렇게 표현하면서 합리적 보수라는 인상을 주긴 했었는데 취임 후에는 동해선상에서 16명 동료 살해한 선원 추방에 대해서 180도 입장을 바꿨고요. 또 11월 초에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 행보를 이어가면서 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 6.15 남측 위에서는 한반도 긴장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대와 대결로 일관되는 정책을 담대한이라는 수식어로 무모한 말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북한은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이미 보유한 핵무력으로 강력한 핵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는 더 이상 고려 대상도 아니고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를 강제할 정책 수단도 마땅히 갖고 있지도 않은 것이 객관적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영 기자였습니다.